자, 옷장 대비하는 투자 전략 오늘도 변함없이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와 함께 목요일 같이 하죠.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아침 개장 때 뭐 엔비디아는 조차하고 저는 느낌적인 느낌이라는 표현을 쓰기가 좀 그렇긴 한데 약간 그냥 그런 게 있잖아요. 아, 좀 무겁을 것 같은데 이번 주와 다음 주 정도, 다음 주에 또 뭐 이벤트가 있기도 하고 미국은 오늘 저녁에 이제 또 기대 인플레이션, 또 성장률, 내일은 또 개인 소득 지출, 뭐 이런 물가 지표가 나오잖아요. 약간 그런 것도 좀 넘어야 되는 산들이고 해서 좀 찜찜한 느낌이었는데 외국인이 사더라고요. 근데 주식 현물은 그렇게 많이 안 사요. 그런데 선물을 갚는 걸 보고 뭐지 이렇게 봤는데 지금 통화정책 방향 설정문. 이 통방문 자꾸 줄임말 쓰다 보니까 한국은행 기준금리 동결했잖아요. 네. 근데 이 도비시하게 지금 금통위원 아까 속보 나갔을 거예요. 금통위원이 7명인데 이창용 총재 포함해서 5명이 3개월 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었네요. 뭐 미국도 열려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보다 먼저 시작했고, 미국은 그동안 오랫동안 하지 않았는데, 뭐 미국이 베이비 스텝을 하든 빅 스텝을 하든, 어쨌든 미국이 다시 금리 인하를 시작하면 우리도 재개해야 된다라는 어떤 컨센서스는 형성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우리 조금 나아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지금 기업 실적도 관세 때문에 다시 떨어지고 있는 국면이고 올해 정부가 예상하고 있는 것도 1% 미만 성장인데 뭔가 추가적인 위쪽으로의 자극을 줘야 된다라는 그런 시각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그와 관련된 내용이 나온 것 같고요. 시장의 수급을 조금 더 뜯어보면 오늘은 다른 것보다는 외국인 사는 것보다 더 눈에 띄는 건 기관들이 지금 1,100억 사고 있는데 네. 아침만 하더라도 금융투자 중심으로 오히려 프로그램 차익 매물이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사고 있는 주체가 누구냐면 연기금, 사모펀드 이런 쪽이에요. 뭐 사고 있냐? HD 한국조선해양 사고 있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 네, 외국인과 그다음에 기관들 중에서 사모펀드, 연기금, 공이 모두 사고 있는 게 동일하게 HD 현대 한국조선해양을 사고 있다. 자, 이렇게 볼 어제 수 있습니다. 합병 소식이 나왔잖아요. HD 현대중공업과 HD 현대미포조선이 합병을 했는데 실제 시간에는 좀 오르는 듯하니 오늘 본장 나오고 해선 둘 다 밀려버리고 중간 지주사가 지금 한국조선해양 그죠? 네. 하나의 매번 들여다보면서도 중간 지주사는 또 뭐고 합병 비율도 뭐고 그리고 또 이게 보니까 현대 비아 베트남 비나 네. 네, 베트남 비나하고 수빅 또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조선소를 지어가지고 인건비 감당이 안 되니까 밖에서 지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이게 난 이해가 잘 안 됐어 제가. 일단 여기서 정리를 해보면 이게 오늘 주제는 아닌데 이거 정리를 해보면 그렇죠. 왜 샀을까부터 왜 합병할까부터 생각해 보면 되는 거죠. 네. 합병하는 순간 뭐가 되느냐? 음. 지금 H현대중공업이 갖고 있는 라이센스? 라이센스를 모두 공유할 수 있다는 거고요. 아, 실제로 군함의 크기는 음. 오히려 지금 미포가 하는 게 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형 뭐 13,000 TU급의 엄청난 그런 큰 군함은 별로 없고 그다음에 항공모함은 우리한테 줄 리가 없기 때문에 수주를 줄 리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지스함 정도 수준으로 본다면 10,000 TU급이나 그 미만 정도의 크기라고 봐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그거를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미포조선의 도크라는 거죠. 그러면 미포조선에서 원래 하던 일은 비나 쪽이나 수빅으로 돌리고 그다음에 지금 그 미포조선의 도크를 2개 이상 정도를 군함 쪽으로 활용을 하게 되면 그러면 HD 현대는 하나처럼 뭐 필리조선소 사고 뭐 오스탈 지분 사고 이런 추가 투자 없이 네. 합병만으로도 도크 몇 개를 더 확보하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합병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네. 어제 이제 실익은 중간 지주사가 효과가 더 아니죠. 컸나 봐요? 어저께 이미 주가가 급등했지 않습니까? 다 10% 이상씩 급등했는데 2시쯤에 재료가 나왔었나요? 아니 어저께 아침부터 급등했습니다. 아침부터?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알았어. 재료는 이미 노출된 거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아침부터
실제 효과는 하나오션이 제일 크게 마스카 프로젝트에서 보는데 하나오션 2% 오를 때 어저께 HD현대가 아침부터 10% 이상 다 급등했거든요. 그러면 이거 참 이상하다는 생각은 했지만 특별한 이유를 찾을 수 없어서 그냥 외국인 수급 정도로 저는 봤는데 네. 결국 이런 재료를 누군가는 알고 있었다는 거죠. 거기에 미리 베팅했던 거고 어제 이제 상대적으로 조금 덜 올랐던 HD 현대와 HD 한국조선해양이 오르고 있는 건 결국은 약간 분할돼 있던 그런 지분 가치들이 결국 하나로 합쳐진다라는데 그다음에 합친 시너지 효과가 나는 것을 가장 잘 반영하는 것은 지나고 보면 합병 법인이 되겠지만 지금 어쨌든 떨어져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가치를 반영하는 효과는 아무래도 중간 지수 쪽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가장 높고 그다음에 오늘 지금 증권주 오르는 그런 전반적인 분위기와 더불어서 HD현대가 자사주를 10%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또 주가 급등의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네. 좋아요. 자, 하여튼 뭐 마스가를 지금 며칠째 또 근데 며칠째 자꾸 중복하다 보면은 식사하고 그 재료 가치가 자꾸 이렇게 좀 탄력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갖고 조금 그렇다라는 느낌은 없지 않아 있는데 한번 두고 봐야 되겠고. 자, 오늘 원래 주제는 중국판 엔비디아 매출 진격 판도 봤구나. 사실 이 조선도 그렇고 중국이 먼저 합병 이슈가 있었잖아요. 중국 내에서 1, 2위 조선사가 합병을 지금도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일단 뭐 중국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나라의 그 조선 얘기나 조선소, 그다음에 미국과의 이제 한미 정상회담을 지켜봤을 텐데 뭔가 좀 불편해하는 것 같긴 해요. 근데 그걸 대놓고 말로는 얘기는 안 하고 실력으로 보여주자는지 지금 반도체 쪽도 얘기가 조금 나왔던 게 중국판 엔비디아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일단 뭐 아시다시피 젠순왕 CEO도 언급했지 않습니까? 우리 이렇게 가면 중국에 안 팔면 네. 화웨이가 다 뺏어간다. 그러니까 중국 자립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체 내에서. 네, 이미 그래서 화웨이는 어센드라는 브랜드로, 그 다음에 지금 바이두는 쿤룬이라는 브랜드로, 알리바바는 통이라는 브랜드로 각자의 칩을 이미 다 만들고 있고, 네. 이게 이제 A100 수준은 넘었다. 그럼 B100 정도의 수준으로 가고 있다. 이런 얘기가 이미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이미 그 단순한 칩 관련해서는 중국이 너무 빠르게 따라잡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더 좀 두려워 보이는 것은 오늘 얘기한 이 캄브리콘이라고 하는 업체가 있는데 이게 중국의 뭐 과학원, 그 국립과학원 출신들이 나와서 만든 회사라고 하는데 네. 여기는 지금 플랫폼까지 쿠다 같은 플랫폼까지 지금 같이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러면 중국이 플랫폼도 하고 칩도 지금 약간 수준이 떨어지긴 하지만 빨리 만들고 응용 소프트웨어도 지금 뭐 딥시크 이런 걸 보니까 빠르게 쫓아오고 있는데 네. 정말로 독립하나? 라는 그런 시각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오늘 이제 공교롭게도 피델릭스라고 하는 중국이 대주주인, 중국 동방유한공사인가가 대주주인 업체가 이 캄브리콘에 뭐 납품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뭐 주가가 들썩였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좀 반영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중국은 그 인력을 지금 뭐 장비나 모든 기술이 결국에는 사람의 기술이 아직은 적용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뭐 석사, 박사, 그 위에 또 원사 제도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학 내에서 원사가 되면은 뭐 군대 원사는 아니고, 근데 원사의 그 직위를 취득하면 평생 뭐 보장이 되는 뭐 의리한 저택의 모든 비용을 다 대주면서, 그러니까 그렇게 그 기초과학과 반도체의 분야에 뭔가 일을 집중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이런 그 딥시크 같은 모델들이 나오잖아요. 우리나라는 자꾸 집 밖으로 도망가고 막. 도망가는 건 아니지만. 그 과학 쪽, 그러니까 순수과학이나 기초과학 쪽에 인력은 원래부터 없었고, 그러니까. 그나마 이제 응용과학 이런 쪽 하시는 분들도 뭐 해외 쪽에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니까. 그래서 뭐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쪽도 중국이 뭐 연봉 5배씩 제시하면서 맞아요. 옮겨가신 분들도 있고, 여전히 뭐 내부에서 뭐 기술 유출되는 부분도 있고 뭐 그러한 상황인데, 뭐 중국은 그건 좀 부럽긴 하죠. 그렇게 굉장히 인력들이 부럽죠. 많이 투입되고 있다라는 거. 우리나라도 고급 인력들이 지금 마이크론 테크나 이런 데 많이 가 있잖아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내부에서 한국어로 회의하는 팀들이 있대요. 들은 바로는. 그만큼 이제 한국의 우수 인력들이 다 그쪽 가서 막 하는데 뭐 알아서 잘 하겠죠 뭐. 자, 이제 본질은 그게 아니고, 자, 중국판 엔비디아가 어느 정도 위협적인가? 이게 뭐 국내 기업의 영향성이 있는 건지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납품하고 있는 기업을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해 보기는 어려운 게 네. 미국이 정확하게 중국을 타겟팅해서 압박하기 시작하면서 삼성전자를 통해서 중국에 매출이 있던 기업이든 또 삼성전자를 통해서 중국 기업들과 여러 가지 그 영향을 맺었던 기업들이든 기술 수출이나 제품 수출이 굉장히 어려워진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2023년 이후로는 정확하게 중국 매출 비중이 얼마인지 나오는 게 없어요. 다만 주가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주성 엔지니어링, PSK, 뭐 한미반도체 정도가 중국에 일부 납품이 된 것으로 보이고 이게 이제 뭐 최근 리포트들에 의하면 한 20% 내외 정도의 매출 비중을 차지한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가장 중국에 적극적으로 드라이브를 걸었던 주성 엔지니어링의 주가가 최근에 계속 무너져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걸 보면 중국 비중이 높은 업체들의 주가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히려 방증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그들 기업도 이제 선택을 해야 되겠죠. 어쨌든 미국 기술을 쓰는 기업들은 중국에 수출이 안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미국과 뭐 우리나라 기업과 완전히 끊고 중국만으로 갈 건지 아니면 여전히 그걸 선택할 수 없다면 국내 기업에만 수출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중국은 최근에 뭐 장비 소재도 독립하려고 꽤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중국이 지금 이 자립으로 가는 데 있어서 기여하고 있는 국내 기업은 별로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비중이 높은 기업은 뭐 넥스틴 정도가 과거 뭐 CXMT라든지 YMTC 이런 쪽으로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았는데 이것도 지금 현재 얼마나 유지되고 있는지를 좀 명확하게 알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요즘 뭐 반도체 호공정 오사트는 그걸 뛰어넘어서 칩렛이라는 개념으로 이제 돼서 뭐 검사 장비들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마 검사 장비 전시회가 며칠 상간 또 있었던 것 같은데 넥스틴도 거기에 또 뭐 장비 내놓은 모양이더라고요. 네, 이제 그쪽에서 이제 예전에 23년인가 뭐 제 기억은 아마 그런데 네. YMTC하고 CXMT 쪽으로 매출 비중이 한 60% 정도까지 올라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올해 지금 PSK가 주가가 내렸던 것도 그 이유거든요. 네. 중국 쪽으로 매출이 쭉 늘었는데 그게 이제 올해 들어서는 그 미국 이슈 때문에 확 빠진다. 그래서 이제 주가가 못 간다. 이런 게 하나의 또 이슈가 됐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국으로 가는 건 어떻게 보면 성장 요인이기도 하면서 리스크 요인이기도 하기 때문에 지금 국내에 그런 기업이 있다고 해서 투자하는 것은 굉장히 좀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부분이라 저는 이건 중국이 독립하는 건 다른 문제고 중국의 납품 비중이 높은 기업은 그만큼 리스크도 같이 가져가고 있는 것이다. 좀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우리가 시간이 언제까지인지 모르겠네. 우리가 이제 2분 남았대네. 책상에 앉아서 탁상 행정은 아니지만 여기에 있는 뭐 조금 러프한 표현이긴 합니다. 문돌이들이라고 표현해요. 공돌이들, 문돌이들 이렇게 막 제가 그 산업 현장에 있는 친구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야 문돌이가 뭘 알아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야 공돌이 뭐 잘 나가고 있니 그러면 이거지. 예전에 이제 막 사드 사태가 터지고 뭐 한알령이고 뭐 지금도 계속 그런 표현을 쓰지만 컨텐츠 뭐라고 야 중국의 비즈니스 하는 업체들이 난리가 났겠구나. 큰일 난 거 아니야? 안 그렇다 하더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 현장에서 필드에서 뛰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처럼 이제 앉아서 하는 거라 현장에 있는 분들의 얘기는 그러니까 뭐 김종인 의사 얘기를 반박하는 건 아니지만 미국과 중국이 지금 텐션이 아직도 강하죠. 느슨해졌다가 이렇게 막 했다가 하잖아요. 또 한미 정상회담을 보고 불편했을 거라고 군사적인 부분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또 컨텐츠 한알령 뭐 해갖고 또 한번 좀 확 밀리고 근데 이 장비 쪽도 중국 비중이 높다라면은 조금 재고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했었죠. 그러니까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가 중국 비중이 20%로 늘면서 항상 이 들썩이던 실적이 안정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엄청 올랐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중국 비중이 줄어든다는 우려 때문에 주가가 내렸으니까 오히려 실제로 줄어들지 않는다면 지금이 매수 기회로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말씀드렸다시피 그 중국의 20%는 미국의 제재 압박에 따라서 얼마든지 날아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리스크는 좀 고려하신 상태에서 가야 될 것 같고요. 오케이. 뭐 주성엔지니어링 좋은 기업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투자 관점으로 보는데 그런 리스크는 감내하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조상도 참 저희 부침이 좀 심하죠. 얼마 전에 그 기억이 또 나네. 유리기판 들었다 이거 부러져가지고. 그건 아니라고 하여튼 치고 시간이 다 돼서 더 가고 싶지만 항상 뭐 좀 해보려고 그러면 우린 시간이 부족하고 내일 또 뭐 시간이 되면 다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장 투자 전략이었고요. 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들어봤습니다.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